상태라느니 큰 풀을 타워 부재라느니 하며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앞으로 예방 대책 마련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4대강 사업 이후에 그 지루지천 사업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연속적으로 하지 않은 게 저는 매우 뼈아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4대강뿐만 아니라 4대강 외의 주요 하천과 전국에 있는 세천들, 그 지루지천들을 다 정비를 해야 된다. 4대강 이후에도 행안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고 있어요. 이거를 정말로 지역적이고 특히나 아주 정치적인 이 정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슈들로 끌어가는 건 정말 지금 이런 사고가 난 것도 무책임한데 대응은 더 무책임하다. 네, 매주 목요일 두 분이 나오는 날입니다. 사사건건 김앤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Y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수근 상병이요. 네.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을까요? 참 이거는 의문이 계속 남아요. 아무리 해병대라고 하지만. 글쎄 말입니다. 참, 예. 그 군인 청년 장병 생명을 너무 도외시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좀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국방부의 입장이거든요. 한 커뮤니티에 이러한 제보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해병대라는 그 글자가 있잖아요. 옷 뒤에. 그것이 보이도록 구명조끼를 입지 말아라. 뭐 이러한 제보도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확인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제보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예. 그 여름철 참사가 같은 유형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참 이것도 많은 씁쓸함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군이 저런 작전을 위해서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동원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지가 20몇 년이 지나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 때 우스갯소리로 군수 물자 중에 우리가 7순이다라는 이야기를, 즉 인명보다 더 중요한 뭐 총알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저 군당국이 취한 태도를 보면 인간의 생명을 1순위에 놨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구명조끼를 입었으면 아마 좀 더 가슴 깊이까지 가는 물에서의 활동이 어려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말아야죠. 지금 2000년생 1999년 저희 자식들 같은 아이들인데 제 아이가 저 빗물이 저렇게 떠내려오는 강이라면 발도 못한 거게 했을 텐데요.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작전을 펼친 걸까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사안을 좀 이어가죠. 예, 정치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그 인터뷰를 얼마만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간단체 보조금 대통령이 언급하고 오늘은 윤희석 대변인도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한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내대표가 수습하러 나와서 2조 8천억 원이 있다라고 대통령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예. 이 돈 말고 딴 돈이 있습니다. 아니, 행정안전부에 재난 관련된 예비비가 1조 원이 있다는 거를 모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당장 그래서 시민단체 오늘 내일 가서 막 쪼으면 한 1,000만 원 걷어낼 수 있습니까? 소송은 안 하나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 본문 내용을 보면요. 그거 지금 뺏어서 당장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레토릭도 아니고 프레임도 아니고 그 돈을 지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발상 자체가 틀렸고요. 두 번째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3개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려왔는데 자, 해보니까 지금 현재
5천억 원의 예산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해 봤는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레토릭 안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그거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아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것은 굉장히 뼈아픈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고를 쓴 참모를 잘 알아. 근데 저는 저 원고를 참모들이 썼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나 행정 경험이 단 2년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예비부부터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즉흥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준석 대표도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실이 막아야죠, 저런 발언은. 아무튼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할 때는 밑에를 이제 보고 읽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뭔가 준비된 어떤 서면은 있었던 것 같고. 뭐 그것이 뭐 실무진에서 했든 아니면 대통령께서 첨가를 하셨든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 100% 양보를 해가지고 자 뭐 불법적으로 아니면 이권 카르텔에 얽매인 보조금 폐지하겠다. 이거요. 그럼 작년에 하셨어야죠. 작년에 저 예산안 편성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 예산 편성했어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돼가지고 통과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한 추경호 장관부터 문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 뺏어가지고 바로 수해 복구 지원 예산 못 쓰잖아요. 예산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목적 외에 사용 금지예요. 왜냐하면은 행안부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돈을 자기네 마음대로 전용하거나 변경하거나 막 이용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국회의 심의 의결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라는 것 때문에 원칙에 맞는 목적에 맞는 예산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이권 카르텔 보조금 당연히 폐지해야죠. 그거는 올해 예산안 편성하고 심의할 때 그때 이제 폐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 수해가 난 이후에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을 좀 보면 대략 이런 구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떤 정부의 그 어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지 않았느냐, 무능력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은 야권이 지금 너무 정쟁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그 문재인 정부 때의 물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 있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오늘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때 이 4대강 사업이란 이 사업이 시행됐던 이명박 정부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3개 보에 대해서 해체를 결정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결과를 오늘 발표한 거예요. 요약을 하면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보 해체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그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원을 구성할 때 부적절했다. 즉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출한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성 분석을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것도 신뢰하기가 좀 힘들다. 세 번째, 그래서 그 금강과 영산강 3개 보를 해체한 그 결정은 무리한 결정이었다라는 게 오늘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환경단체들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것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환경회의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모임인데 이번 감사가 정권 코드, 윤석열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감사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 녹조라든가 그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했고 보를 해체하는 것의 경제성은 오히려 높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4대강 사업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예, 이런 구도예요. 지금 구도는 설명은 했고요.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를 좀 총평을 좀 들어보죠. 일단 위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징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게요. 작년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나서 누가 컨트롤 타워냐 가지고 정부 내에서도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표했나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이 이와 같은 국가 재난에서 컨트롤 타워의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그 책임자인 비서실장이 책임을 진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하고 뭐 이런저런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정상황실장이 이번 재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뉴얼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 작년 제가 10월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에서 안전과에서 이렇게 돼서 국정상황실이 컨트롤 타워다까지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당장 4대강 이야기를 하는데 전 4대강이랑 연결고리를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수위가 보보다 낮으면요. 4대강 이제 보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보는 댐보다 작은 건데 대통령이 일단 이걸 모르시는 것 같고요. 보에서 보문을 수위가 낮으면 보를 문을 열었다 닫았다 조절을 하는데 홍수라는 상황이 되잖아요. 홍수라는 정의는 무조건 보보다 수위가 높은 경우입니다. 홍수가 발생을 하면요. 보는 수량 조절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 상태가 홍수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 전제를 대통령도 모르시고 여당에 있는 관계자들도 모르니 자꾸 나와서 4대강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만 이번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행복청이 엉터리로 지어놨던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천 지하차교에 5분 만에 물이 꽉 차면서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럼 그 행복청의 청장이 누군가요? 원희룡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이번 대통령 인수위의 정책위원으로 일했던 정치인이 처음으로 행복청장에 들어가서 행복청이 하천의 제방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생긴 일입니다. 왜 자기들이 인사를 해서 생긴 인재를 4대강에다 갖다 붙이는 건지 지천정비는 4대강 사업이랑 상관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책적, 과학적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당에게 문재인 정부에게 비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의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과 이번 수해 참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의 사건과 사고는 결국에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 대비의 정부 부처의 중심적인 축은 행정안전부예요. 근데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폭우가 예상됐고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재난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행안부 장관을 저렇게 오랫동안 비워놓은 것 자체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뭐 전임 정권 잘못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물론 준설을 잘 안 해서 강에 수위가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뭐 했냐고요. 자신들이 그럼 준설했어야죠. 지금 저기 충북도랑 청주시에 지금 시장, 뭐 도지사 다 국민의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수질 관리하는 환경부 장관을 혼내킨다고 과연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전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시는 것보다는 국민의 아픔을 좀 위로하시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 감사원이 오늘로 그 시점을 언제부터 잡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감사원이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 이번 수해하고 연관 짓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그건 전제로 하고요. 다만 오늘 공교롭게도 이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정치권에서는 그 4대강 사업이라는 그 소재를 각자가 이제 끌어오면서 이번 수해하고 연관시켜서 또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논평을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지금 방금 전 그 준설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현 대표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류 지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여기가 지금 홍수가 심각하니까 이거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과거에 그 4대강 사업을 계승 발전시켜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고 명명을 하고 지류 지천을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물 관리를 아까 환경부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다시 이관하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그걸 다시 국토부로 가져오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류지천이 문제라고 문제 제기한 바가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또 이러는 것 같고 지금 아무튼 공방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재난이 발생하고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일단 시민단체로 가는 보조금을 어떻게든 다 회수해서 그걸로 재난을 돕자 이 말씀 하나랑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 데려다 놓고 이제 4대강 왜 안 하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그 야단의 내용도 경악할 만하죠. 정부 부처 중에서 규제를 하고 그나마 이 국토를 지키는 것은 환경부, 노동부 몇 개 없습니다. 환경부가 그나마 다른 부처들이 마구 하려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이 잠재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막고 잠재우는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국정기획비서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를 짰던 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앉혀놓았죠. 그 3명의 1급 공무원들 전부 다 해임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그리고 지난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료들이 지금 환경부로 넘어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환경부는 게다가 어제 대통령의 말씀에 이런 게 있죠. 환경만 너무 집중해서 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라. 워딩을 풀면 너희 이제 환경 보호하는 부서가 아니라 4대강 개발하는 부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정부가 이번에 정부 개정법 낼 때 환경부란 이름을 빼고 4대강 개발부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관료들이 와서 1급 공무원들 다 차지하고 앉아서 4대강 발전시키는 것 외에 다른 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부서의 역할을 정확히 밝혀줘야죠. 뭐 아니면 산업촉진부로 하든가요. 아니면 환경규제 해처부로 하든가. 지금 통일부랑 같은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얼씨구나 4대강 사업 추진할 때입니까? 그리고 김기현 장관도 김기현 대표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류지천 정비하시면 돼요. 4대강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강옆에 지류가 있으니까 4대강 사업이라고요? 4대강은 보와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의 문제이고요. 지류지천의 정비는 그와 별개의 문제인 건데 뭘 어떻게 연결시키겠다는 건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민주당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해 참사의 원인이 환경부 탓이고 또한 4대강을 제대로 안 한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1년 6개월 전에 정권을 획득을 했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본인들의 책임을 먼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꾸 이러한 해괴한 변명과 남탓이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질 수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 진영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까 봐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해명, 변명, 결정들이 있어서 결국엔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과 감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판단을 국민들에게 드리면은 다시 선거에서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이 국민의 선택받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남 탓하는 거의 결정판은 국민의힘의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런 분이 집권 여당의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불행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어떤 드는데 발언 문제 이분은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예. 이번 호우 피해 참사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제대로 했으면 그 참사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탓이다. 책임 정치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 혁신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민주당으로 좀 사안을 넘겨서 그러니까 이른바 조건부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 이렇게 지금 뭐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시한 제1호 혁신안이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그 부분을 의원들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조건을 달았죠.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육성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 구조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민주당 혁신은 지금이라도 자진 해체하는 것이
오를 것입니다. 정당한 어떤 영장 청구의 경우라고 얘기했지만 어차피 정당성의 여부는 뭐 우리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한 거다. 그 김기현 대표 말은 뭔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고요. 예. 그런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말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해석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우화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왜 어렸을 때 봤던 동화의 기억이 나실 텐데 길고 긴 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 위를 걸어가는 달걀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달걀이 깨집니다. 그만큼 위험한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혁신이의 건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인 모습이 전 그 담장 위를 걷고 있는 달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태롭다. 딱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지점에서 정당한과 정당하지 않은을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총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 없는데요. 이것이 국민들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니 우리는 거부를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어떤 후폭풍을 갖고 오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뭐 당 입장과 상관없이 개인 김성애라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의정활동 기간에서 했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형사법으로 검찰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했던 것. 이거는 의회 안에서 한 공간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보장받아야 하는데 언론이랑 상의한 것을 공모란 혐의를 붙여서 형사법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국회에서 말했지만 이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논리대로 하면 언론사랑 상의하거나 공모하면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전례를 지금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를 들어왔을 때, 즉 의정활동의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로 검찰이 부당하게 구속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 이런 건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의정활동 바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는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의총에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겠다. 어떻게 정할지 앞으로 건건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좀 정성호 의원 말이 좀 단박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도 할 말이 없으니까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민주당 혁신위에서 1호 지침 사항으로 불체포 특권 이거 폐지합시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다시 이거 안 받아들이면은 당 망해요라고 하니까 혁신이 체면 살려주려고 저런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정당하지 않다라고 할 거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한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상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사실상 핵공유다 막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얼마나 비판 많이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서 이런 표현 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이었죠? 그 지난번에 실천을 김웅 의원은 본인은 거기서 빠지겠다 그랬고 네. 자발적 선언에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 보기로는 그 헌법 개정안, 원포인트 개정안을 낸 거로서 제가 기사를 봤고요. 이미 실천하고 있죠.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다 가결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실천적으로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당론 채택과는 별개로.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앞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재명, 이낙연 두 전현직 대표, 두 차례나 지금 만남이 연기됐습니다. 수해 때문입니다. 곧 만나긴 만나겠죠. 비공개 만찬을 한다고 하니까 그 만남 뒤에 아마 언론에 대략 브리핑을 해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또 어떤 뭐 합의라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좀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좀 모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 내에 주는 어떤 효과, 파장 이런 건 어떨 것이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전 별 내용이 없을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지금 꿈꾸는 것은 다음번 차기 대선 주자로 민주당에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지금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체제로서의 당권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격 대상이 이재명 대표가 될 필요도 없고 돼서도 안 되죠. 아마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겠죠. 그 당연히 두 사람 그렇습니다. 뭐 만나면서. 당력신이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게 아니라고 한다면 두 분이서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실정을 벌이고 있는지 예.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단합해야 되는지라는 이야기인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언론이 관심 가지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번 미팅은 미팅을 하는 정도로 그리고 각자 영역에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실제로 선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그 이낙연 전 대표를 또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모시고 싶어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민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당장 두 분은 싸울 때가 아니기도 하고 싸울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예, 알맹이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알맹이가 설령 없더라도 뭔가 최근 당내에서 이상민 의원 발언도 그렇고 뭐 분당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러니까 뭐 유쾌한 결별이라고 네. 했나요? 그 표현이? 그걸 좀 진정시키고 수습하는 어떤 효과도 없을까요? 아니 그러려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왜 귀국했겠어요. 아유 이재명 당대표님 잘하고 계십니다. 아유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 치러야죠. 이런 덕담하려면 왜 귀국을 했겠냐고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없어지면 본인이 대체제로서 대안제로서 민주당을 접수를 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 그런 생각인데 이게 결국에는 비공개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날선 발언들이 오가더라도 합의문 발표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예. 당의 통합과 뭐 단합 이런 것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얘기가 나올까라고 궁금해하는 것도 사치스럽다. 그래서 별 기대하지 마시라. 언제 만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그 김남국 의원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죠. 오늘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그 코인 사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윤리특위 징계 소위에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회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당 내부의 윤리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윤리이기 때문에 예,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그리고 가장 이제 수위가 높은 거는 이제 제명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좀 뭐 예상하기가 뭐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제명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고요. 뭐 예.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고나 사과 정도로는 김남국 의원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너무 경한 처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출석 정지 이 정도로 타협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사실 무슨 예. 징계가 나온지는 중요하지 않은 게 이제 국회 윤리의 판단이라는 게 벌금 아니면 사형이거든요. 제도 자체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이 없는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윤리의 결정보다는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는 부분이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죠. 예. 두 소장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김성회, 장성철 두 소장님과 오늘도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연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